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갑자기 이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중단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웹페이지에 보면 그 선택란에 사라졌고요. 구독자님께서도 알려주신 이 연비 논란, 전비 논란이라고 해야 더 맞겠죠. 또 한번 이렇게 테슬라의 이런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뻥 튀겨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에드먼즈 이제 자동차 전문 채널인데, 거기서 나온 테스트가 주가 돼서 이제 기사가 다시 떠오르게 됐는데,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모델 Y의 그 제일 낮은 버전을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도.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거는 모델 3를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델 3의 여태까지 프라이스 그 변화도입니다. 뭐 작년 초까지인데요. 뭐 워낙에 이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트래킹할 의미가 사라졌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프라이스가 깎이는 거는 이제 보조금이 사라질 때마다 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 보시면 모델 3의 후륜구동 롱레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요게 좀 인기 모델이었고, 심지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 다음 MR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류는 대부분 사라지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만 남았죠. 원래 일론 머스크가 3만 불대 차를 초기에 약속을 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달성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가격을 올렸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주문이 폭주하는 것과 딱히 테슬라에게 그렇게 그 낮은 등급을 팔았을 때 큰 이득이 남지 않아서 좀 회사 경영상 문제로 그걸 없애버렸다고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모델 3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건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이 텍스 크레딧이 부활할 것 같다라는,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베스트 케이스로 저는 솔직히 부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UAW,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그걸 상쇄시킬 정도, 완전히 상쇄시키는 게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슬라나 GM이 일정의 크레딧을 좀 더 받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비싼 모델을 좀 더 많이 팔아야겠다는 쪽의 그런 방향성과, 역시 나오는 이 두 번째, 저도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하이 디맨드, 그러니까 낮은 모델에 대한 가격을 낮추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짧아도 차가 잘 팔립니다. 왜냐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쉐비 볼트 EUV나 EV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의 그런 스탠다드 레인지 대비 뭐 부족한 걸 잘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30분 차지해서 100마일 가면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미국은 땅덩이가 크고 정말 먼 거리를 가는데 기름을 넣는데 내연기관이면 5분이면 차는데 30분에 100마일. 테슬라는 V3 슈퍼차저가 있죠. 250kW. 근데 대부분 전기차들은 초반에만 빠르고 나중에는 이렇게 속도가 내려가는 그런 배터리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런 그래프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빈깡통에서 들어가면 250kW로 충전하기 때문에 2분 30초가량에 벌써 12%, 36마일 정도 갈 수 있고, 지금 벌써 5분이면 60마일이죠. 지금 벌써 10분 좀 넘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150마일입니다. 이거 킬로미터 아닙니다.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면 잠깐 피스탑을 해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재정비를 하면 웬만큼은 찬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30분, 아까 그
쉐비 볼트에 30분도 안 갔는데 거의 80% 차고 240마일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300km 후반대 400km 가까이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량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를 샀는데 내가 멀리 못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현격한 차이지만, 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집밥을 꽂아주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은 정말 가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물론 슈퍼크루즈라든지 그리고 좀 더 테슬라보다 좋은 마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멀리 못 간다는, 그러니까 자동차 본연의 그런 목적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장거리를 못 가는 차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차이가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부가적으로 약한 의견들로는 아무래도 좀 프로덕션 심플리케이션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별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든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내놓고 보더니 다른 버전, 그 아까 모델 3 보면 여러 버전들이 막 바뀌는 테슬라 그 특유의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이런 것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역시 제 생각에는 이 크레딧하고 역시 진입장벽을 낮춰놨더니 좀 주행거리가 짧아도 테슬라는 슈퍼차저로 그게 얼마든지 이게 보조가 맞춰지기 때문에 갑자기 디맨드가 폭발하니까 그냥 충분히 이제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이제 좀 지금 상태에서는 없앴다라는 게 저는 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남은 세 가지 의견들은 좀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 논란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좀 뻥튀겨졌다는 얘기. 그 전에 주행거리를 하니까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 힙펌프가 전 모델에 지금 확장, 지금 적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는 원래 최초로 적용이 됐고 모델 3 리프레시에도 들어가고 이제 모델 S와 모델 X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힙펌프가 뭐냐면 에어컨입니다. 아니면은 그 냉장고 뒤에 있는 일종의 이제 컴프레션이죠. 이런 좀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유저로서, 자동차 운전자로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은 좀 더 열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효율적으로 써도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도 컨덴세이션과 이베포레이션 이 사이클을 돌면서 완전히 이건 에어컨과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컴프레셔 똑같은 건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결국은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로밖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낮으면 그런 높은 효율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 적정 레인지에서는 열을 잘 이렇게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와 더불어 이런 옥타벨,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열을 최대한 테슬라가 그걸 쥐어짜듯이 다 그걸 수집해서 더 잘 쓰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격과 이제 부품이 늘었으니까 좀 원가 절감이 실패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행거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계속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뻥튀기 됐다, 이 문제가 많다라고 때리는 이런 에드먼즈, 기존 이제 친내연기관 쪽에 가까운 저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저널을 좀 요즘은 웬만한, 근데 사실 그런 뉴스나 저널을 이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제3자에 받는 채널이면은 그런 구조라면 좀 더 믿을만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찬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연기관 위주로 그 이쪽에서 광고비가 나오니까요.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성 이런 뉴스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한 테스트도 좀 보십시오. 이게 이미 여기서부터 냄새가 너무 나는데, 자, 기존의 내연기관은 EPA 대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에너지청에서 이제 테스트한 그거보다 이제 에드먼즈가 보기엔 다 높다는 겁니다. 아우디 이트론, 쉐비 볼트, 포드 마기, 여기 현대 아이오닉은 무려 18%, 코나는 21.9%, 여기 보면 타이칸은 무려 59.3%나 더 잘 나왔습니다. EPA 대비해서요. 그나마 이 테스트한 내연기관 중에서 폴스타 정도만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전부 다 마이너스죠. 뭐 작게는 마이너스 2.5%, 많게는 마이너스 17.4%.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한 번쯤 이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교차 검증을
에드먼즈도 이건 너무 딱 봐도 한쪽으로 너무 평양됐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모델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테스트한 모델 중에서 테슬라 롱레인지 버전이 이 X 말고는 Y도 퍼포먼스고요, 3도 퍼포먼스인데 심지어 2018년형입니다. 왜 최신 모델을 안 쓰고 2018년 모델을 썼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테스트한 온도를 보면은 타이칸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온도가 73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보십시오. 전부 60도대죠. 전기차에 있어서 온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는 좀 일단,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이런 주행거리 테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나마 이해관계가 좀 그래도 떨어진 정부의 그런 데이터를 더 믿습니다. 갑자기 이 주행거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테슬라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칭찬을 많이 하니까 코나의 예를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환경부의 그런 테스트를 봐라 라면서 이제 한국에 좀 더 테스트가 좀 더 타이트하고 이런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이제 댓글에 그때 옛날에 참 많이 예전이네요. 그때 이제 많이 달아주셨는데, 예, 그 환경부가 테슬라 모델 Y를 511km로 인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이제 환경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에드먼즈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한 이런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읽다가 너무 웃겨서, 물론 에드먼즈 역시도 EPA가 틀리고 자기네들이 더 맞냐,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둘 다 아니고 이런 주행거리나 전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마치 자기들이 좀 더 이제 컨서버티브 보수적이고 좀 더 맞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들어보면은 얘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EPA는 정부기관은 그냥 차가 오면 그걸 디폴트로 테스팅을 합니다. 근데 에드먼즈는 그건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제가 최근에 시승한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안 쓰냐는 거죠. 그래서 EPA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에드먼즈는 그걸 레인지 모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마 실 테스트는 포르쉐의 그 리얼 레인지, 그러니까 실 테스트는 EPA보다 조금 더 나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PA는 그 제조사한테 좀 그런 해명의 기회라든지 테스트를 더 할 기회를 주는데, 포르쉐는 자기네 고객들은 굳이 이런 거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한 2번의 테스트로 끝냈는데, 테슬라는 이걸 5사이클, 그러니까 좀 더 해명을 하고 그 결과에 이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추구했기 때문에 포르쉐는 단 2번만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EPA의 결과가 포르쉐가 좀 더 안 좋았다라는 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은 포르쉐가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예,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 그 악셀레이터를 떼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죠. 그게 거의 쓰질 않게 되더라고요. 기본 모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모드로 가고, 그걸 제가 설정을 바꿔야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배터리를 리제너레이션을 마른 포르쉐가 그걸 뭐 350kW 풀로 뭐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 회생제동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포르쉐도 이거는 결국은 그냥 목표였던 거죠. 실제로 충전도 350kW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도로상에 그거를 쓸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포텐셜이 있다는 거지. 그 배터리 문제로 800V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그 배터리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지원될 뿐 배터리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는 충전도 270kW고요. 회생제동도 잘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충방전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배터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 에드먼즈는 그걸 최대한으로 끌어쓰기 위해서 굉장히 그걸 조절해서 최대한 그 세팅에 맞춰서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주행거리가 늘었겠죠. 예, 여기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내연기관들의 주행거리를 뽑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 차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뽑았다는 거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기본 세팅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관리에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그걸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정말 작정하고 좀 너무 내연기관 편을 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키포인트였는데 아까 그 회생제동과 자 모델 Y를 예전에 테스트할 때 에드먼즈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 다른 내연기관 차들을 보니까 버퍼를 많이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그 안전 마진이죠. 근데 테슬라 차량들은 그 안전 마진이 100% 충전했을 땐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충전할 수 있지만 매뉴얼에도 써져 있듯이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평소에 쓸 때는 80%나 90%만 충전해라. 꼭 멀리 갈 때만 100% 충전해라. 100% 충전이 가능하지만 배터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90%만 충전하라. 그래서 에드먼즈는 90%만 충전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100%를 충전하고 테슬라 차량은 90%만 충전해서 주행거리를 측정한 거죠. 그거를 왜 에드먼즈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어쨌든 100% 충전할 수 있는데 아니 배터리 관리 능력이 더 좋아서 어쩌다 가끔 멀리 가는 거를 위해서 100%를 열어줬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에드먼즈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90%만 차지하고 주행거리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내연기관 100%를 충전했고요. 예, 뭔가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조금씩 이렇게 내연기관들의 주행거리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컨디션을 맞춘 듯한 티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빨리 다루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정부의 그런 결과를 많이 신뢰합니다. EPA 결과를.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테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적 이득의 거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결과를 신뢰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